공영방송 KBS가 야당의 대표실을 도청하고 그 정보를 여당 쪽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이른바 KBS 도청 의혹. 불거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해 경찰과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KBS사 측은 여전히 합리적인 해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덮고 가자는 침묵의 카르텔까지 KBS 내에는 퍼져 있습니다. 리셋 KBS 뉴스 9회 취재팀은 사건의 전말과 남은 의혹 등을 정리해서 솔직하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를 김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 여야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협상과 결렬이 반복되던 6월 24일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한성교 의원이 갑자기 녹취록을 읽어내려갑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회의의 발언록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발칵 뒤집힙니다. 누군가 야당을 도청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러한 대표기관에서 불법 도청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KBS의 개입설이 흘러나옵니다. 주요 언론들은 KBS의 A 기자가 도청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보도합니다. 경찰은 A 기자의 자택과 통화 내역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 기자를 2차례 소환 조사합니다. 또 기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다른 정치부 기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KBS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KBS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도청을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취재윤리에 위배된다. 특히 이를 다른 당에 흘린 행위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수신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대전제가 바로 KBS의 공영성과 공정성 문제라는 점에서 KBS의 연루가 사실일 경우 수신료 인상의 명분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KBS 연루 여부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KBS 사측은 안팎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부정도 긍정도 아닌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성교 의원과 A 기자의 도청 개입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리셋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이번 도청 의혹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정말로 KBS가 민주당 대표실을 도청했는지. 둘째, 한성교 의원의 녹취록은 KBS가 건네준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도청 부분입니다. 이 도청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핵심적인 증거물이 모두 사라지고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좌초됐습니다. 김은규 기자가 수사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부터 KBS A 기자를 도청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문제 회의 전후로 당 대표실을 들락날락하는 이상한 모습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원내대표실에도 회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실에 다른 기자들은 다 이동을 하는데 저는 이동을 안 하고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보고만 있던 상황이고 저는 그 당시 밖에서 왜 저러나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었죠. A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당 대표실에 두고 간 것 같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A 기자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회의가 열렸던 2시간가량 송수신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신료 문제에 KBS 정치부가 총력을 기울이던 때 그것도 주요 일정을 현장 취재하는 후임 기자가 2시간가량 휴대전화를 전혀 쓰지 않은 건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로 민주당의 회의를 녹음한 뒤 노트북 컴퓨터로 녹취를 풀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압수 직전 새 것으로 교체된 상태. A 기자는 압수수색 며칠 전 회식을 마치고 택시에 두고 내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찾아내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하자
A 기자는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나중에 말은 바꾸잖아요. 택시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다. 만취 때문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라는 게 진실이에요.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봤던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리셋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그렇다면 도청 의혹에 대한 KBS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KBS 측은 절대로 도청 의혹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준수 기자입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6월 30일 KBS 사측은 첫 공식 입장을 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명예훼손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 등 비장한 문구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정작 의혹의 핵심인 도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KBS의 한 기자가 무선 마이크로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한 도청은 안 했지만 다른 방식의 도청은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스스로 열어둔 셈입니다. 지금 정치적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여가지고 우리가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해놓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게 있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자. 의혹이 중폭되자 KBS는 7월 11일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녹취록을 받았음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회의 녹취록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민주당 사무처의 공식 녹음기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누구도 녹취를 풀었거나 파일을 옮긴 흔적이 없었습니다. 사이버 분석실이 있어요. 디지털 정보 분석실이. 네, 거기서 분석을 했는데 다른 외부로 메일을 보내거나 다른 USB 이동식 저장 매체가 접속된 기록이 없었고요.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본 거죠. 민주당 관계자가 넘겨줄 녹취록 자체가 당시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3자의 도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KBS 사측은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취재원 보호가 중요하다며 논점을 흐렸습니다. 먼저 결백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취재원을 밝히라는 이야기인데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에게 목숨과도 같습니다. 리셋 뉴스팀은 질의서를 통해 KBS 측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리셋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